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살 엄마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부모 나 협회 부회장으로 있고요. 어떤 협회인가요? 나는 부모 나 협회는 억울하게 아이를 뺏긴 경험이 있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설립을 하게 됐다고 저도 처음에 대표님으로부터 들었고, 제가 처음에 아이들을 뺏겼을 때 그때 당시에 인터넷에 아무 정보도 없었어요. 그때는 카페도 제가 전혀 몰랐고, 그때 대표님이 유일하게 이제 그 카페를 만드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그 당시에는 정보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협회는 이제 그런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또 아이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조언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뺏기게 된 게 저희 둘째가 19년생이니까 20년도 설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설 되기 조금 전에 이제 애가 이렇게 인터넷 이제 컴퓨터 하는 데 보면은 의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의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떨어진 거예요.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때 이제 하필이면은 바로 맞은편에 지구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병원은 철저하게 뭔가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보자마자 진료는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엑스레이나 아이의 상태를 봐달라고 했는데, 그 전에 아이 얼굴 상태를 보고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 아이를 해칠 만한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까지 해칠 만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사람은 의심부터 하고 봐야 된다고 했다면서 신고를 해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왔는데 의심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그냥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네, 일단 신고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신고를 시키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안이 벙벙해서 네. 아니 일단은 그거는 둘째치고 저는 아이 상태를 보려고 왔으니까 그렇죠. 지금 빨리 치료를 해야죠. 지금 당장 엑스레이 찍어달라. 네네. 이제 그제서야 진료를 했거든요. 같이 살고 있었던 분이 그 당시에 이제 친아빠가 아니고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했어요. 같이 동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분이 이제 너무 집요하게 상관이에요? 얘기하니까 저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상담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의 가정사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다가와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지구대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지구대 사람들이 이제 대충 얘기를 이제 듣고 바로 그 아부전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상담사라고 해서 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사는 게. 그때 아이가 몇 살이었는데요? 그때 20개월, 22개월? 큰애가 그 정도고 둘째는 8개월이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그분을 만난 게 저희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4개월 때였나? 그러고서 금방 또 같이 살게 됐어요. 1년이 안 돼서 좀 같이 살게 됐고, 그분은 그때 그 당시에 군인이었고,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 그분은 퇴직까지 하게 됐거든요. 실제로 벌어지지도 않았던 아동학대를 이제 그쪽에서 아동보호기관에서 서류를 조작을 했어요. 애들한테 조사했을 때 아무런 피해 내용이 없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사인을 하라 그래서 일단 사인을 했어요. 그게 이제
격리 조치에 관한 어떤 그런 서류였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보전을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랑 또 그때 당시 애들 다녔던 그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랑 해서 다 같이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피해를 볼 만한 가정도 아니고 얼마 전에도 친정 아버지 집에 가서 잘 지내고 있는 거를 다 같이 이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잘 지냈던 가정이고 원장님도 애들 되게 밝게 잘 자라고 학대 정황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팀장님은 자기가 잘 노력을 해가지고 애들을 돌려보내게 이제 도움을 주겠다 해서 친인척 제도를 알려줬어요, 처음에. 그러면 할아버지 쪽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팀장님이 없어진 거예요. 일단은 그 사람이 아닌 이제 다른 사람이 저희를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을 또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너무 황당하셨겠다. 얼마나 떨어져 있었어요? 저희 거의 한 2년 가까이? 아이랑요? 네. 애를 찾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결국에는 사서 진행을 했어요. 어떻게 견뎠어요? 네, 진짜 그때는 그냥 삶 자체가 연기였어요.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한데 항상 괜찮은 척을 했어야 돼요. 매주 그 부모 상담이라는 거에 오라고 해서 그거를 또 횟수를 또 한 번, 두 번 계속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 연기를 해야 돼요. 괜찮은 척.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넉넉한 금액이 있어야지만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날벼락을 맞은 거죠. 솔직히 좀 가난해도 애들이랑 뭐 수급자 이런 생활도 했었지만 저는 두 아이를 다 미혼모 센터에서 낳았어요. 같은 아빠인데 너무 책임감이 없었어가지고 먼저 집을 나가버리고 막 이래서 저는 그냥 애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거든요. 대단하시다. 근데 너무 비극인 거예요. 너무 비극적인 결말인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아보전이란 기관이 국가기관인 줄 알고 너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언제는 아이를 낳으면 되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개양을 해주고 이렇게 애를 빼앗아가고, 이게 대체 저는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열심히 산 거에 대한 대가가 너무 가혹하니까. 전 너무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제 아이를 찾아야 돼서 그래도 평상시에 아버지 도움 안 받고서 좀 살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도 맨날 가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나 항상 알아보고 새로운 정보를 제일 먼저 제가 알고 실천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었지만도 애들 키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애들한테 잘해주려는 분 만나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를 뺏겨버리니까 그냥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은 정말 그냥 암흑기였어요. 그렇게 소중히 지켜낸 아이들이랑 2년이나. 그래서 결국 이제 아이를 돌려받으시고, 네. 그 뒤로 이제 이렇게 부당하게 빼앗긴 아이들, 네. 부모들을 좀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사실 저는 그때 자존감이 진짜 바닥이었어요. 민영기관인데 이제 권한을 받아서 행사를 네, 했던 네. 것뿐인데 다들 그래서 그걸 국가가 모를 이제 거예요. 지정기관. 예. 그러니까 너무 악랄하게 정말 그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한 1년 정도 이제 아이들 뺏기고 지나서 1년 정도 됐을 때 선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법원에 가서 이제 서류를 뗐어요. 걔네들이 올렸던 서류를 다 떼오라 그래서. 그랬더니 그 열람 기록에 제가 아이를 던져서 피를 나게 하고 방치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 앞으로 국선 변호사 선임되어 있으니까 그 판사 앞에서 그냥 제 죄를 시인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올렸던 서류가 바로 그 서류였던 거예요. 그럼 저는 그날로 그냥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를 돌려받을 수가 없었던. 아동학대 사건은 어머니 증거도 제출을 할 수가 없고 정황도 누가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못 돌려받는 거라고. 누가 고발한 거는 아니고요. 그 고발한 게 의사죠. 그게 실적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거의 2년 가까이 있는 동안 8,8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그 전에 매뉴얼상으로 확인한 적 있었잖아요. 정확한 아, 네. 한 2명을 2년 데리고 있는데 네. 그쪽에서 받은 지원금이 한 8,800만 원 정도 된다. 전에 제가 그 일 있고 이제 그 뒤 정황을 다 알고 나서 그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적 있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제발 좀 아이를 돌려줄 수 있게 해달라. 근데도 사실 그게 거의 묵살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청원도 뭐 명수가 이렇게 미달이 돼서 그냥 이렇게 돼버렸지만 이런 부분을 진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그 당시엔 더 심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무자비로 아무나 걸리면 다 데려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얘네들한테 정확한 매뉴얼도 없었고 누가 감독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학대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딱 한 장면만 캡처하면요 부부싸움도 어떻게 보면 폭력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람 사는 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한 번의 그 의사의 그거예요. 네. 그렇게 그 한마디가 권위가 대단해요. 그때 또 뭐가 좋았냐면 애들을 면접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애들 한 번도 면접을 못했어요. 코로나라는 이유가 너무 좋았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엄마랑 떨어진 기간이 있으면 아이의 정서에 그래서 저희 큰아이 어마어마한 계속 정신과 다녀요. 지금 네. 애가 그쵸? 돌아와서 저한테 그 했던 트라우마 한마디가 어떡하려고요? 엄마 저 왜 미친 거 아니에요? 버렸어요? 엄마 왜 나 안 찾으러 왔어요? 큰애가 유기불안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요즘에 그 불안장애 그게 너무 심해지면 ADHD로 아이와 엄마한테 다 학대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냥 나몰라라예요. 그냥 1년 동안 사례 관리라는 거를 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애랑 엄마가 잘 지내고 있나, 그러니까 애가 잘 지내고 있나 그것만 확인을 하지 다른 건 없어요. 촬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안 오려고 했는데 이 오래된 일도 눈물이 나네요. 지금 저희 애들이 8살, 7살이거든요. 이제는 많이 커서 그때 당시의 기억이 희미한데 감정은 남아있더라고요. 첫 아이는. 둘째는 이제 너무 어리니까 그런 기억 자체가 없고 오히려 돌아왔을 때 저를 몰라서 울었어요. 제가 엄마인지 모르니까 적응하는데 꽤 걸렸거든요. 근데 큰애는 저를 바로 이제 알지만 마음속에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는 유기불안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떤 적절한 설명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런 일이 진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분리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정말 사법부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동보호기관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좋지만,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고 지금은 더 나아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분들이 어떻게든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는 그 과정에서 견디고 그 사람이 아이를 찾는 데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정신적으로. 그거는 사람을 많이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아동보호 신고를 하는 것이 요즘에 좀 트렌드 같아요. 버스에도 광고가 붙어 있고요. 지나가다가 정말 자주 볼 수 있어요. 아동보호를 위해서 모든 시민이 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건 정말 좋은 말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반드시 신고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신고를 하면 일단 가정 해체가 되고요. 그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 피해를 입고 아이를 되찾아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물질적인 것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일단은 그 기관에 대항한다는 것이 개인으로서 감당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또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내 가정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동 분리라는 것을 정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다른 가정이 우리 가정만큼 소중하다면 신고하실 때 정말 그들이 학대가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 지인을 신고하고 싶다면 진짜로 그들을 내가 피해를 입히는 건 아닌지 정말 두 번, 세 번 더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학대로 분리를 해서 그 아이가 정말로 나아질 수도 있지만 그 가정 자체가 분리돼서 아이는 더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다른 방안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동 분리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꼭 두 번, 세 번 더 생각하고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